여러분 안녕하세요. 전산회계 1급 실무편 29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우리가 회사의 모든 영업을 다 끝내고 나면 결산이라는 걸 하죠. 그래서 결산 분계하기 해보겠습니다. 결산을 맞이하게 되면은 결산 정리 사항을 요약을 제일 먼저 해야 됩니다. 즉 결산을 해야 되는 대상이 뭐가 있는지를 먼저 파악을 하고 나서 결산 정리 사항을 요약을 한 다음에 이걸 인해서 수동 결산할 건지 자동 결산할 건지를 결정을 보시면 됩니다. 자, 수동 결산은 일반 전표 입력 메뉴를 통해서 직접 입력을 하는 거고, 자동 결산은 결산 자료 입력이라는 메뉴를 통해서 추가라는, 즉 전표 추가를 함으로 인해서 자동 전표를 발생시키는 걸 자동 결산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럼 수동 결산과 자동 결산은 어떻게 구분하느냐? 수동 결산은 자동 결산 대상 자료 이외의 결산 정리 사항을 분계로 직접 입력하는 것을 수동 결산. 가장 대표적인 손익의 정리가 있겠습니다. 손익의 정리 부분. 그게 수동 결산의 가장 기본적인 게 되겠죠. 뭐 이자를 받았는데 미리 받은 게 있다든가, 비용을 지급했는데 미리 준 비용이 있어요. 즉 올해분, 즉 단기분이 아니라 차기, 내년도분이 있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다 올해 거에서 빼주셔야 됩니다. 자동 결산은 재고자산의 기말 재고액을 넣음으로 인해서 매출원가를 산정할 때 자동 결산을 이용합니다. 감가상각비, 유형, 무형자산의 감가상각비, 퇴직급여 충당 부채 추가 설정하는 경우 있죠. 그런 경우 대손상각비, 즉 대손충당금, 준비금 환입, 그리고 법인세 등 이런 것들은 자동 결산으로 결산자료 입력 메뉴에서 해당 란에 금액을 입력하고 전표 추가를 통해서 자동으로 전표를 발생시키는 걸 자동 결산. 그럼 수동 결산을 제일 먼저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자동 결산을 하고 나면 이제 완전히 재무제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재무제표 작성, 결산 부성명세서, 재장부에 반영하는 걸 모두 마치게 되면은 이제 결산이 완료가 되는 겁니다. 그럼 예제를 통해서 우리가 결산 정리 사항을 요약을 해서 수동 결산과 자동 결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무 문제 결산 분계하기. 다음은 주식회사 I나라의 결산 정리 사항이다. 결산을 완료하시오. 자, 주식회사 I나라의 결산 정리 사항을 하기 전에 데이터는 책에 있는 실무 문제를 모두 푼 데이터를 가지고 결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동영상만 시청하셔서 그것만 따라 하신 분들은 데이터가 조금 다를 거예요. 그러면 다른 거로 가지고 그냥 연습만 하시도록 하세요. 자, 매장에 대한 임차료 선급분 10만 원을 포함되어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 얘기는 매장의 임차료가, 즉 처음에 지급할 당시 차변의 임차료, 대변에 뭐 현금이면 현금 아니면 보통예금 이렇게 나갔던 거예요. 이렇게 나가있던 이 임차료 비용이 일부가 미리, 즉 내년도분을 미리 준 겁니다. 그럼 얘를 그만큼 빼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차변의 선급비용, 미리 준 비용이니까 선급비용 10만원, 임차료 10만원, 이렇게 수정분계를 해놔야지 되죠. 그래야 올해 비용만 비용으로 잡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때 임차료가 매장 거니까 얘는 800번대, 819번 요 정도 하셔야 될 거예요. 아마 입력 한번 해보면 이 코드가 맞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수동 결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수동 결산, 일반 전표 입력에 직접 입력하셔야 되죠. 자, 메인 창에 오셔서 일반 전표 입력, I나라에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이니까 12월 31일 날 결산 전표를 넣으면 되겠습니다.
자, 12월 31일 차변에 선급비용 금액은 10만원, 대변에 임차료 임차료는 판매관리비 매장 거니까 819번이네요. 자, 10만원 이렇게 입력하시면 됩니다. 이 전표 번호는 삭제하고 다시 입력하면 이렇게 번호가 계속 늘어요. 그래서 전표 번호는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네. 자, 분계는 차변의 선급비용, 대변의 임차료, 판매관리비 10만원씩 정리를 했고요. 두 번째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장에서 사용하는 소모품을 조사한 결과 5만원이 미사용되었다. 자, 5만원 미사용의 밑줄. 단, 회사는 소모품 구입 시 비용으로 처리하였다. 자, 비용으로 처리했다는 건 소모품비로 정리했다는 거죠. 그리고 공장에서 사용하는 거니까 500번대 소모품비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정리해 놨는데 조사를 해보니까 아직 사용하지 않은 게 있대요. 그거만큼 자산 처리해야 되죠. 그래서 소모품의 자산명은 소모품이죠. 차변의 소모품 5만원, 대변의 소모품비 5만원 정리를 하는데 이 소모품비는 그렇죠. 공장 거니까 530번을 쓸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입력해 보도록 할게요. 차변에 3번이죠. 소모품 5만원, 대변 4번이고요. 소모품비 공장이니까 제조원가입니다. 그래서 530번 소모품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은 소모품을 샀을 때 비용으로 처리했기 때문에 미사용분에 대해서 자산 처리했어요. 그럼 반대로 자산으로 처리를 했었다. 그러면 그렇죠. 사용한 것만큼 소모품비로 잡아주시면 됩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소모품과 소모품비는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3번 결산일 현재 단기 매매증권 장부가액이 500만원. 아, 우리가 단기 매매증권을 가지고 있는데 500만원어치를 갖고 있대요. 결산일 현재 공정가치는 520만원. 유가증권을 평가할 때는 공정가치 또는 시가 평가하죠. 그래서 평가합니다. 그럼 얼마만큼 이익이에요? 20만원만큼 이익을 받습니다. 얘가 단기 매매증권 평가이익이 되겠죠. 그리고 단기 매매증권 그만큼 늘려줘야 돼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말하면 결산분계를 하고 나서 단기 매매증권을 조회해보면 단기 매매증권이 520만원이 되는 겁니다. 네. 그런데 단기 투자자산 평가이익 계정을 단기 매매증권 평가이익 계정으로 수정하여 사용할 것 그랬어요. 그러면 전표를 입력하기 전에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을 먼저 하고 나서 전표에 입력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메인 창으로 한번 가볼까요? 기초정보관리의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입니다. 클릭해 주세요. 자, F2 눌러서 단기 투자라고 한번 쳐보세요. 단기 투자. 단기자만 하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냥 단기 투자. 오, 그랬더니 단기 투자 자산 평가이익 조금 올리겠습니다. 자, 단기 투자 자산 평가이익액을 딱 왔어요. 요거를 뭘로 바꾸래요? 단기 매매증권 평가이익. 그럼 여기를 수정하겠습니다. 까만색이라 금방 수정이 돼요. 다른 키 안 넣어도 됩니다. 자, 매매증권 딜리트 하시고 처음부터 그냥 다시 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엔터를 치니까
단기 매매 증권 평가이익으로 수정이 됐습니다. 검정색 계정 과목이기 때문에 직접 수정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제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 다 했으니까 닫아주시고 일반 전표 입력에 오셔서 차변에 단기 매매 증권 20만원 늘려주시고 대변에 4번이죠. 대변에 단기 매매 증권 평가이익입니다. 평가이익 20만원 이렇게 분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수동결산 다 했어요. 여기도 수동결산이었죠. 다음 문제 또 풀어볼게요. 결산일 현재 퇴직급여 추계액은 다음과 같다. 생산직은 1000만원, 사무직은 2000만원인데 퇴직급여 충당 부채 잔액이 200만원이 있대요. 그럼 여기서 요거를 뺍니다. 그럼 1800만원만큼만 설정하시면 되겠죠. 지금 퇴직급여 추계액 같은 경우, 즉 퇴직급여 충당 부채를 설정할 경우에는 수동결산 하셔도 되는데 얘는 자동결산하는 게 편할 거예요. 그래서 얘는 자동결산 하겠습니다. 자동결산. 그러면 뭘 눌러야 돼요? 결산자료 입력 메뉴를 열으셔야 됩니다. 자, 그럼 메인 창으로 오셔서 결산 재무제표에 결산자료 입력 클릭 1월부터 12월까지 불러주시고 혹시 제품 매출원가가 나오지 않았다. 그럼 여기 원가 설정이라는 걸 눌러서 편집해갖고 여 해주시고 그 다음에 500번대 제조원가 명세서 하면 됩니다. 그래서 선택 그리고 확인하면은 이렇게 매출원가 구할 수 있는 창이 열립니다. 열리셨나요? 네. 거기에 퇴직급여 추계액은 CH8 퇴직충당입니다. 즉 컨트롤 F8이라는 키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클릭을 해서 저는 한번 입력을 해봤던 거기 때문에 자꾸 그런 메시지가 뜨는데 처음 입력하실 땐 그런 메시지 안 떠요. 그래서 뭐 아니요 하셔도 됩니다. 네. 자, 퇴직급여 추계액이 1000만원입니다. 자, 1000만원. 기초가 300만원이 있었는데 올해 지급한 게 있었나 봐요. 그래서 1000만원 설정하고요. 사무직은 2000만원, 800번대입니다. 2000만원 설정하는데 200만원 잔액이 있어서 1800만원만큼만 반영을 할 겁니다. 이렇게 퇴직급여 추계액란에 금액을 치시고 결산 반영을 눌러주세요. 눌러주시면 퇴직급여 전입액란에 1000만원, 판매비와 관리비 쪽에 오시면 퇴직급여 전입액에 1800만원. 만약에 이 키를 이용하지 않고 직접 입력하겠다. 그럼 여기다 직접 이렇게 입력하시면 됩니다. 계산된 금액을. 자, 되셨나요? 퇴직급여 전입액란입니다. 연금 충당금 전입액에다 놓으시면 안 됩니다. 자, 여기에다가 넣으신다라는 거. 판관비 쪽에 800번대와 500번대 넣어줬습니다. 유무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고정자산 등록 메뉴에 입력된 자료를 조회하여 계상하시오 그랬어요. 이미 고정자산 등록 메뉴에 등록이 되어 있어야지만 이걸 불러낼 수 있어요. 근데 그냥 뭐 감가상각비는 얼마를 하겠다. 그럼 직접 입력하셔도 돼요. 여기에. 요 라인에 직접 입력하셔도 됩니다. 즉 판매비 800번대인 경우에는 판매비와 관리비에 각 유형자산, 무형자산에다 넣으시면 되고요. 그럼 500번대 감가상각비는 그렇죠. 제조경비 쪽에 가면 일반 감가상각비란이 있습니다. 여기에다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직접 입력하셔도 되고 근데 지금은 고정자산 등록 메뉴에 있는 입력된 자료를 조회해서 계상하라 라고 얘기했으니까 상단에 F7키를 이용해서 설정을 하시면 됩니다. 감가상각 눌러주세요.
그렇게 되면 고정자산에 등록되어 있는 모든 유무형자산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경비 구분이 우리가 처음에 고정자산 등록을 입력할 때 이미 경비를 나눠놨어요. 그래서 이 상태로 그대로 반영합니다. 새로 불러오기 한다라는 건 고정자산 등록에 나와 있는 감가상각비를 다시 불러낸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새로 불러오기 하셔도 똑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결산 반영을 눌러보면 각 경비별로 들어갈 거예요. 자, 제조경비 쪽에 기계장치와 차량 운반구가 들어왔고요. 판매비와 관리비에 보시면 건물 들어왔고요. 차량 운반구, 비품 들어왔고 무형자산, 개발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개발비도 이렇게 들어왔어요. 그래서 얘는 반영만 시켜주시면 되는 게 되겠습니다. 재고조산에 실시 조사된 기말 재고액은 다음과 같다. 우리가 재고조산이 몇 개가 남았는지를 이제 조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원재료는 2천만 원이 남았고 제공품은 900만 원, 제품은 4천만 원입니다. 그러면 기말 재고액을 직접 입력해 주시면 되겠죠. 어디 가서 제조경비 쪽 열으셔서 원재료 여기 153번 10번 란에 여기에다 입력하시는 거예요. 2천만 원 입력해 주세요. 제공품은 밑으로 쭉 내리시면은 단기 총 제조 비용에 10번 기말 제공품 재고액란이 있습니다. 여기에다 900만 원. 제품은 단기 완성품 제조 원가에 10번 기말 제품 재고액란입니다. 여기에 4천만 원 넣어주세요. 그러면 원재료 기말 재고액, 기말 원재료 재고액에 2천만 원 넣고요. 기말 제공품 재고액에 900만 원, 기말 제품 재고액에 4천만 원 넣습니다. 그러면 기말 재고액은 몽땅 다 넣었어요. 매출채권, 외상매출금과 받으러움의 기말 잔액에 대하여 1% 대손충당금을 1% 대손충당금을 보충적으로 설정한다. 원 단위 미만 절사. 그러면 그냥 원까지만 계산하겠다는 얘기죠. 그런데 매출채권의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때는 외상매출금 따로, 받으러움 따로 이렇게 따로따로 계산을 하셔야 됩니다. 왜? 대손충당금을 넣는 계정 과목이 서로 다르죠. 그래서 외상매출금 같은 경우는 108번의 계정 과목에 있으니까 109번에 넣을 거고 받으러움은 110번이니까 111번에 넣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다르게 계산하셔야 돼요. 자, 그런데 여기 상단에 보시면 대손상각 F8키를 이용해서 대손상각을 설정할 수 있는 키가 있습니다. 이걸 이용하도록 할게요. 아니면 직접 계산을 하셔서 어디에다 놓으시냐면 판매비와 관리비에 보시면 대손상각 여기 외상매출금 란하고 받으러움 란에 직접 입력하셔도 됩니다. 근데 상단을 이용하시면 좀 더 편리하게 계산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대손상각 키를 눌러서 대손율은 1%랍니다. 그럼 수정 안 하셔도 되고요. 외상매출금은 1%가 계산이 벌써 됐어요. 받으러움은 240만 원의 1%니까 24,000원인데 안 하셔도 돼요. 이미 설정 전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 돼 있고 그럼 단기 대여금과 미수금 선급금은 안 할 건데 어떡하냐. 스페이스바로 지우시면 돼요. 이렇게 내가 설정하려고 하지 않은 부분은 0으로 두시면 나머지만 설정이 됩니다. 그러면 외상매출금에 235만 3,200원만 설정이 될 거예요. 자, 결산 반영 외상매출금 란에만 235만 3,200원이 들어왔죠. 받으러움은 없으니까 안 불러왔어요. 이렇게 해서 매출채권에 대해서 대손충당금 설정해 봤고요. 단기 법인세 등으로 계상할 금액은 650만 원이다. 자, 법인세로 할 게 650만 원이래요. 그럼 우리 회사에 선납세금이 있는지 없는지를 또 봐야 되겠죠. 그러면 하단으로 좀 내리시면은
여기 선납세금이 있으면 여기 선납세금 있는 란이 되어 있습니다. 아니면 합계잔액시산표에 열으셔서 선납세금이 있는지 조회를 하셔서 그거를 여기다 반영을 시키셔도 됩니다. 근데 없어요. 없으면 여기 추가 계상액 요 란에 650만 원 입력합니다. 이렇게 입력하시면 됩니다. 자동결산, 지금 이제 4번부터 8번까지 자동결산을 했는데 자동결산을 하고 나서 끝이 아니죠. 그렇죠. 반드시 전표 추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상단에 F3 전표 추가를 꼭 눌러주셔야 됩니다. 자, 추가하시겠습니까? 예. 그러면 추가가 됐는지 일반 전표 입력으로 오세요. 일반 전표 입력으로 오셔서 조회 버튼을 눌러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결산 전표가 생성된 게 보이십니다. 그래서 보시면 퇴직급여 추계액 됐고요. 그 다음에 매출원가, 제품 매출원가 대체됐습니다. 왜? 기말 원재료 재고에 몽땅 다 했거든요. 그리고 제공품, 그 다음에 제품 했기 때문에 매출원가가 산정이 됐고요. 감가상각비는 계산이 됐고요. 자, 밑에 거는 판관비 쪽이고요. 위로 올리시면은 제조경비 쪽에 감가상각비도 있습니다. 그리고 대손상각비, 퇴직급여 충당부채, 무형자산 상각비, 그 다음에 법인세까지 이렇게 정리가 된 거를 보시면 아, 내가 제대로 입력을 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결산자료 입력에서 전표 추가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넘어오지 않습니다. 그럼 전산회계 1급 실기시험에서 몽땅 다 틀리게 됩니다. 채점을 일반 전표에서 채점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들어오는 걸 가지고 채점을 하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전표 추가 꼭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결산과 관련된 수동결산, 자동결산을 직접 입력해 봤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